시청자분들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받아봤으니까요. 댓글을 받아봤죠? 댓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풍년이면 가격이 내리는 농산물 가격 책정 제도 때문 아닐까요? 하시면서 식량주권을 위해서도 필수 농산물은 정부가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처장님 공감하실 것 같고요. 예, 교수님은 그렇죠.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WTO 체제에 이제 들어간 이상 농업 정책도 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적인 어떤 가격에 개입하는 정책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공익지불제로 바뀌면서 변동직불금 제도도 이렇게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가격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농가들이 제값을 받게끔 간접적인 어떤 정부 정책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변동직불금제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제 목표 가격이 최근 한 5년 동안의 평년 가격이다 싶을 때 그 가격하고 지금 올해 쌀 가격의 가격 차 이게 이제 크게 생겼을 경우에 이 차액의 한 90% 가까이를 정부가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이제 변동직불금. 네, 근데 그게 폐지가 됐다라는 예. 말씀이고요. 네. 다음 댓글 봐보겠습니다. 네, 쌀값이 폭락해도 소비자는 싸게 먹어본 적이 없으니 이게 과연 폭락인 건지 체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댓글인데요. 사실 저도 이게 좀 공감이 됩니다. 네. 쌀값이 폭락을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런 주제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식비가 줄어들고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좀 반길만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쌀값이 폭락했다고 하는데 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사 먹는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느껴진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예, 그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사 드시는 쌀은 작년 수확기 때 가격이 높게 형성됐을 때 지금 그것을 가공해서 예.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을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것이 한 품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통 과정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유통은 농산물 유통은 4대 메이저 유통업자들이 좌우지합니다. 이들은 매년 700억, 800억씩 수익을 창출하면서 우리 농민들의 고의를 빠는데 우리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가격이 좋으면은 농민들한테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가격이 낮으면 아주 폭삭입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농민들이 느끼는 것과 좀 차이가 예,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제 김선호 사무처장님 말이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 쪽에서도 어떤 이 쌀에 대한 소비 패턴이 그동안 많이 변해 왔어요.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또 예전처럼 쌀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가격에 대한 어떤 체감 이런 게 상당히 좀 둔하지 않나 좀 그런 거 보고 우리 쌀이 물론 대표적인 품목이지만 쌀을 제한 나머지 농산물 물가들이 다 올랐거든요. 그렇게 우리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먹거리의 어떤 물가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쌀 한 품목의 어떤 가격 변동폭에 대해서 또 인지하는 게 좀 늦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네, 시청자들이 쌀값 하락의 원인 뭘로 생각하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댓글이 있습니까? 예. 네, 늘어난 수확량에 비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여파로 식당 이용객 등 회복이 더디기 때문 아닐까요? 하시면서 쌀 소비를 좀 촉진하는 다양한 지역 행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셨어요. 이것도 좀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소비 촉진도 상당히 하나의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2010년에 1인당 쌀 소비량이 72.8kg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56.9kg으로 어마어마하게 20kg 가까이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줄어든 그렇죠. 2010년에서 지금 2021년 11년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새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니까 탄수화물이 뭐 다이어트의 그렇죠. 주범으로 인식이 되면서 쌀 소비가 많이 줄어든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캠페인을 보면 뭐 밥으로 먹는 탄수화물은 좋은 탄수화물이다. 뭐 이런 캠페인도 저 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내용의 근본적 모순이 뭐냐면은 현재 쌀값이 폭락돼 있는 문제를 쌀 생산량이 많고 쌀 생산량이 많은데 쌀 소비량은 적고 이로 인해서 과잉이 됐다. 그래서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은 맞지가 않는 논리입니다. 공급 과잉 때문이 아니다. 그렇죠. 388만 톤은 대한민국 국민이
충족하게 먹을 양은 아닙니다. 소비가 줄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생산 면적도 그렇지만 근데 이 문제를 여전히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정부 정책에서의 실책 그리고 정부 정책이 인위적으로 쌀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됩니다. 정부 정책을 폄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 정책이 쌀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쌀도 일부분 포함된 것이고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좀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보고 서로 이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요. 부분적인 어떤 요인을 가지고 그것에 미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 문제를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책 당국에 있어서는 그 쌀의 생산량과 쌀의 소비량 그것이 총량의 수입쌀이 포함되든 안 되든 간에 전체 시장에서 미치는 요인들을 총량을 가지고 이 정책을 펴야지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먼저 현재 상황이 어떤지 광주 MBC 뉴스에서 보도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은 지 40년 된 해남군 화원면에 농협 창고를 열어왔습니다. 지난해 생산된 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곡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농협에도 이렇게 창고마다 7개 창고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제 정리가 안 되면 조합원들 별을 수매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3차례나 시장 격리했지만 바닥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인데도 재고쌀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국 농협이 안고 있는 재고쌀만 42만 8천 톤, 역대 최고치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이 10만 2천 톤, 전북이 8만 톤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네, 지금 리포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쌀 재고량을 보유하면서 정작 수확을 해도 좀 저장할 공간이 없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떤가요? 예, 우리 아까 화면에서 말했듯이 지금 재고 물량도 전남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농가 소득으로 봤을 때 네. 농가 소득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쌀이 차지하는 게 또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근데 이 쌀 가격이랑 이 전체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쌀로 인한 소득 감소가 최대한 30%까지 되지 않나. 그러면 적어도 농가 소득 전체로 봤을 때는 10% 가까이 모든 평균적으로 우리 이제 광주 전남에 있는 농가들은 그거 이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쌀이 더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니까.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 그렇죠. 말씀인 거죠? 예, 그러면 그 쌀과 관련된 지역 경제가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큰 타격이냐면요. 네. 전남은 사실은 전국의 쌀 생산량 면적이 한 21% 됩니다. 그래서 작년 21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2조 2,700억 정도를 우리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이 상황에서의 기준으로 보면은 1억 6,700억 정도, 5천억이 1조 예, 1조 6,700억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줄어든 거죠? 5천억입니다. 전남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5천억이 줄어든다는 것은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도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신정훈 의원님께서는 또 나주화순이 지역구시고 또 민주당 전남 도당 위원장이시기도 한데 전남에 많은 농민들이 있는 만큼 그만큼 또 많은 그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의견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듣죠. 농가에 있어서도 주소득원이 쌀인 것이고 지역적으로도 주소득원이 그 농촌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는 주소득원이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 아까 올해 쌀값 폭락으로 인한 전체 추정치는 얼마 정도 될 거냐? 1년으로 확산시켜 보면 이 폭락치를 대비해 보면 한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호 국장 말씀하셨듯이
전남의 피해량을 추산해 보면 4,500에서 5,000억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됩니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예. 손해가요. 예. 근데 이제 초반이 있고 후반에 있던 폭락폭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추정치가 다 곧이곧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그 결과가 실제로는 이제 농촌 또 농가뿐만이 아니라 이 지방의 어떤 소멸 과정에서 가장 주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이게 쌀값의 이 분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20년, 30년 계속 정도는 달랐지만 반복됐었고 그 결과를 오로지 이 농민들이 다 이 받아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누적된 어떤 구조적인 문제고 네. 또 단순히 이걸 또 시장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대한민국의 국가의 문제도 작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농산물 가격이 보장이 안 되니까 농촌 소득이 안 되니까 농촌을 떠나고 농촌이 떠나니까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소멸 위기 지역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정말로 근본적으로 농업의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정치로 진짜 정치하시라고 정치인 뽑아놨는데 정쟁하지 마시고 정치로 해서 이 문제를 쌀값 문제 그리고 농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우리 뭐 네. 따가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과정에 뭐 10년, 20년을 해보면 여러 가지 책임론이 나올 건데요. 최근에 우리 민주당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어떤 민생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리 이재명 지도부의 어떤 기본 방침이어서 이번 쌀값 문제 결코 그냥 겉만 립서비스하고 끝내지는 예. 않을 겁니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습니다. 우선 항구적인 대책을 네. 세우시더라도 지금 당장 폭락돼 있는 요걸 막아주십시오. 지금 네. 현장은 농민들은 네, 알겠습니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오늘 의원님께서 좀 혼나러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김선호 국장 네. 지금 우리 야당이라는 걸 좀 의식하시면서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저희들이 힘내서 하겠습니다.